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젊음을 유지해준다는 블루베리. 여름 내 열매로 기쁨을 준 블루베리 나무는 가을이 되면 또 한 번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여느 단풍에 지지 않는 강렬함을 주는 블루베리 단풍으로 말이죠. 붉게 물든 블루베리 단풍을 바라보면 심장이 내려앉는 황홀함에 빠집니다. 가을 안개가 내려앉으면 더 붉어지는 아름다움. 저물어가도 늙어가도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물어갈수록 더 진하게 배어나오는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I'm sitting here in the boring room.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풀스가든의 옐로우 레몬트리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합니다. 오늘도 마인드 연구소 마랩과 함께합니다. 손은진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너무 반가운 얼굴이세요. 맞아요. 네, 무려 1년 만에 다시 마인드 스케치를 찾아주셨는데요. 네. 우리 손은진 강사님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1년 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마인드 전문 강사 손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저기 마인드 교육하러 해외도 갔다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최근에 또 어디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지난주에 필리핀 제너럴 센토스라는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네, 유라 씨도 같이 갔다 왔죠? 유라 씨 같이 네, 가셨군요. 네. 갔다 왔습니다. 네, 제너럴 산토스 좀 생소한 도시인데요. 가서 어떤 교육을 하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좀 낯선 도시였는데요. 젠산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줄여서요, 네, 젠산. 참치가 유명한 네, 항구 도시입니다. 네, 네. 바닷가 참치 네, 말씀하시는 네, 참치, 네, 통조림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젠산시에서 이틀 동안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고위 공직자 분들과 함께 젠산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왔는데요. 너무 그분들 마음도 순수하시고 또 맞아요. 열정도 넘치시고 하셔서 정말 좋은 네네. 교육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왔어요. 네, 더 많은 걸 또 얻어 오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마리팀 하반기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이제 학교 교육도 이제 하반기여서 그런가 이제 좀 막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지금 일단 9월에 3군데 이상 인성 마인드 교육 일정이 잡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10월 중순에 이제 아빠 박람회라는 행사를 해요. 아빠 박람회요? 네, 그래서 아빠들이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보도 이제 나누고 또 그분들한테 또 도움을 또 드리고자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빠들이 네. 뛰어들어서 참여해서 준비하신다니까 네. 좀 되게,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해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마인드 연구소의 비전이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바쁘게 뛰시는 동안에 세상 또한 밝아질 것을 저희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을 밝게 하는 마인드 스케치도 오늘 사연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라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의류 디자이너인 김성미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디자이너의 꿈을 안고 의류 디자인학과를 졸업해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땐 업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열정으로 미술관도 많이 다니고 패션 잡지 등을 보면서 디자인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공부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재미있기도 하고 젊은 감각이 있어서인지
큰 어려움 없이 유행에 앞선 디자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나이도 먹고 익숙해진 패턴에 감각이 둔해졌는지 젊은 인재들을 따라가기가 벅차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썩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나오질 않네요. 얼마 전엔 팀장님이 내년 SS 시즌을 준비해야 하니 각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고민하는 절 보곤 김대리, 요즘 트렌드에 맞추려면 어린 애들이랑 소통도 하고 최신 트렌드가 뭔지도 알고 해봐. 요즘 혼자선 어려워. 이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잘 해왔는데 그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디자이너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감 떨어졌어 란 말인데 그 말은 죽어도 듣기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고 더 집중이 안 되네요. 옆 직원은 뭘 모티브로 잡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아직 큰 틀도 정하지 못한 상태라 물어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진짜 내 감이 떨어진 건지 급변하는 패션 시장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매장당할 게 뻔한데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꾸 뒤처지는 것만 같아서 의욕도 나지 않습니다. 답답해서 사연 보냅니다. 네, 현직 디자이너의 고민인데요. 기술의 발달도 빠르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유행이 바뀌는 패션 시장의 변화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디자이너들은 트렌드에 맞추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만만치 않은 직업 같아요. 그 답답함에 이제 마인드 스케치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힘을 불어 넣어드릴 수 있겠죠. 네, 강사님.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의류 디자이너이신데요. 네. 여러분들은 옷을 살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또 크게 보시나요? 옷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디자인을 보고 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품질이나 뭐 체형 커버 가능한 그런 디자인을 체형 커버요? 네네. 결정하죠. 네, 네. 그렇죠. 네, 산업 발전으로 수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상품의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 또한 중요시되고 있죠. 디자인이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디자인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 아이디어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성미 씨처럼 디자이너들의 고민도 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좋은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고 좀 잘 되지 않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잘 풀리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공의 열쇠 아이디어 네트워크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아이디어 네. 네트워크. 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과학자 에디슨의 명언 아시죠? 네, 압니다. 유명하죠. 저는 이 말이 천재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알았는데요. 사실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강사님? 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노력의 중요성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에디슨의 이 말의 의도는 영감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네. 99%의 노력은 당연하다. 1%의 영감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였죠. 모든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1%의 영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그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의 그 영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먼저 영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영감이라는 뜻은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즉 새로움을 창조하는 마음을 의미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신 아이디어 발상법 또는 영감 발상법 있으신가요? 발상법이요? 저는 좀 메모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시로 쓰는 메모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강연을 나가고 하다 보니까 브레인스토밍이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좀 좋더라고요. 있어 보이시네요. 네, 있어 보입니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때그때 생각나는 영감들을
읽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는 건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죠. 네. 네, 메모를 하면서 그 메모를 또 보면서 그 네네.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하니까요. 음. 그리고 또 브레인스토밍 얘기하셨는데 그것 또한 자신의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고를 확장시키기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풍성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또 트렌드 읽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수시로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음. 유행은 변한다. 유행은 돌고 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서 다가올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전시회나 패션쇼를 참석하고 또 잡지나 광고, 책 등을 보면서 트렌드의 흐름을 읽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군요. 바뀌니까 이 트렌드를 읽는 노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트렌드를 읽고 앞서가는 노력을 한다면 각 네네.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강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네. 매년 휴가철이 되면 국내외 대통령 또 CEO 등 유명인들이 있는 도서 목록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대중들에게 큰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들이 휴가철에 휴양지에서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글쎄요, 뭘까요? 오늘의 지식 주제- 쌓기? 오늘의 주제 영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오. 바로 영감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책이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바람잘 날 없는 일이 많은 그 백악관에서 책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관점을 갖게 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디자인으로 성공한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바로 그림입니다. 유명하죠. 그림이요. 네. 그는 죽기 전까지 화가 마크 로스코의 그림에서 자신이 받았던 영감을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것을 애플 직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휴가가 순전히 영감을 얻기 위한 시간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일 아니에요? 네, 성미 씨도 책이나 전시회, 패션쇼 등 이런 다른 이들의 작품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아이디어 네트워크를 만들어라입니다. 오늘 주제였죠? 네네. 네. 천재들의 비상한 업적을 보고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 천재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따로 있죠. 바로 독불장군입니다. 네, 네. 좋은 말로 천재. 그렇죠. 천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후광에 가려진 창의적인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잘 노력하더라도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멘토와 그들과 상충하며 논쟁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협업자가 없다면 그 빛을 발할 수 없겠죠. 성미 씨는 옆자리 직원에게도 뭘 준비하고 있는지 묻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정보는 나누어야 유용하고 혼자만 간직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 아이디어와 다른 아이디어를 결합할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회사 동료 또 다양한 인맥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아이디어 네트워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강연 준비를 하다가 너무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 때 제 멘토인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영감은 혼자서 만들 수 없어였습니다. 네. 개인이 생각하는 네.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요. 영감은 영감을 가진 이야기에 흘려받는 것이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래서 강사들과 자주 모여서 회의하고 자문을 구하고 또 배워라라고 하셨어요. 왠지 이제 흘려받는 거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영감을 가져라 이러면 부담스러운데 그러게요. 흘려받는다고 하니까 좀 부담이 줄어드네요. 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교수님을 뵙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나는 못하겠다,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서 조금씩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팀원끼리 함께 회의하고 의논하면서 아이디어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 말처럼 혼자서는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해져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던 모든 팀원이 각자 준비하던 일들이 수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마인드 스케치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는 청취자분들도 생각이 나네요. 아, 그렇네요. 도움이 많이 네. 되신다고 하시거든요.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힘이 네. 나네요, 막. 예, 요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벤치마킹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죠. 막연하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례에서 힌트를 얻고 또 다른 분야의 적용 사례를 끌어와서 적용해보고 응용해보기도 하고요. 또 자연이나 사람, 동물 등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중요한 특징들을 모방해서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좋은 성공 사례나 아이디어들을 메모해두고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용해 본다면 새로운 영감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영감은 천재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집단 지성의 결과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힘이 발휘하죠. 창의적인 공동체가 있으면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굳이 이를 거부하고 혼자 고군분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프레디 머큐리조차도 결국에는 밴드 멤버들에게 그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네, 영감은 절대로 혼자서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만약 혼자서만 노력하고 있다면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고요. 함께할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미 씨 경우엔 직장 동료들이 될 수 있겠고 또 외부 네. 모임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자주 모이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회의한 결과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네. 또 다른 사람들 것도 한번 좀 음. 보고 패션쇼 같은 것도 좀 보시고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자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수가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를 좋아해서 디자인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림 좀 그린다 하는 소리에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한계를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올해 이제 저희 조카가 미대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 친구도 어릴 때부터 늘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네가 원하던 곳에 진학하게 돼서 좋겠다라고 안부를 물었더니 뜻밖의 답을 하더라고요.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취미이자 특기였던 그림 그리기가 제일 싫고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네. 잘 한다고 믿었던 재능에 점점 한계를 만나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절망감이 커지면서 미대 진학을 포기할까 하는 좌절감도 느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취미였던 그림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버리니 부담감에 실력이 더 나오지 않아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꿈을 잃진 않을까 하고 이제 걱정도 되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제 요즘에는 벽화 그리기 동아리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낙후되어 있는 산동네나 으슥한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면서 다시 그림에 재미를 붙여나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또 응원을 해주고 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슬럼프가 올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풀렸네요. 네, 좋아하는 방향을 잡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오늘 성미 씨도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디자인이 좋지만 괴롭고 또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도 책임과 결과가 따라오면 언제나 즐거울 수만은 없으니까요. 창조 스트레스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미 씨가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네네. 네,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네, 조금씩 벽을 잡고 서 있다가 어느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길 반복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걷게 되면서 무릎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무릎 보호대를 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칠까 싶어 눈을 떼지 않는데요. 우리 또한 성장하면서 이런 과정을 수없이 많이 거치게 됩니다. 처음 뭔가를 배우게 되는 순간 걸음마처럼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완성하기까지
수없는 시행착오와 주변의 평가를 견뎌내야 합니다. 태풍의 벼가 쓰러졌을 때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쓰러진 벼단을 삼각형 모양으로 세 갈래씩 묶어줍니다. 다른 기둥이나 버팀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벼단끼리 묶어만 주어도 쓰러졌던 벼는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꿋꿋하게 자라게 됩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아이디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성장시키면서 성미 씨만의 멋진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이디어 네트워크를 만들라 하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재들의 비상한 업적을 보면 그 뒤에 같이 했던 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성미 씨도 혼자 물론 디자인은 혼자 하는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또 교류하시고 자신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내비친다면 많은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끊임없이 교류하시고 네, 소통하신다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유라 씨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네. 사연 읽으면서도 창작의 네네. 고통이 여기까지 느껴져서 맞아요. 참, 좀 그랬는데요. 네네. 역시 강연을 들으면서 또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네. 네. 또 다시 한번 느꼈고, 네, 아이디어 네트워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항상 이제 발전하는 저를 좀 기대하게 됐고, 우리 사연 주신 성미 씨도 그렇게 또 이겨나가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연 주신 성미 씨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기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많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팀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시고 교류하신다면 자신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과 많이 교류하시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벌써 두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인드 테라피 여기서 마치고요. 두 분 보내드릴게요. 저는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리안나가 부릅니다. 다이아몬드. Shine bright like a diamond.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 소년이 있습니다. 1978년 12월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태어난 이 소년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코코넛 나무로 지어진 집에 살면서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동남아 시골 마을의 헐벗은 어린아이였던 그. 오늘의 주인공은 빈민가 소년에서 국민 영웅이 된 전설의 복서 매니 파퀴아오입니다. 홀어머니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살았던 소년은 5살 때부터 바닷가에서 물고기 그물을 당기고 물고기를 나눠 받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12살에는 거리에서 도넛과 담배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엔 아이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게 보편적이었지만 구걸은 결코 옳지 않다는 어머님의 가르침에 어린 파키아오는 절대 구걸하지 않았고 달콤한 도넛 향기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넛을 먹으면 자신의 가족들이 굶을 게 뻔했으니까요. 소년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절제와 인내를 배워갔습니다. 복싱을 처음 접한 게 그때였을 겁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그는 삼촌에게 복싱을 배웠습니다. 복싱에 재능을 보였던 그는 동네 공원에서 스파링도 벌였고 금방 두각을 드러내며 대전료도 받았습니다. 첫 대전료는 단돈 $2.
그리고 13살이 되던 해 파키아오는 밀항선을 타고 수도 마닐라로 상경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죠. 두 주먹에 모든 걸 걸고 링에서 먹고 자던 파키아오는 1995년 18살의 나이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나이는 16살. 프로로 등록하기 위해 나이를 속였고 최소 체중을 맞추기 위해 주머니 속에 무게 나가는 것들을 잔뜩 넣고 저울 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첫 해 10번 싸워 10번을 모두 이기는 연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데뷔 2년 만인 1997년엔 동양 타이틀을 획득했고 3년째인 이듬해 드디어 WBC 플라이급에서 첫 세계 타이틀을 따냅니다. 그리고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명 트레이너 프레디 로치를 만납니다. 한때 잘 나가던 복서였던 프레디 로치는 55kg의 소년을 세계 최고의 복서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죠. 그해 6월 파키아오는 역사적인 라스베가스 데뷔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남아공의 킬러라고 불렸던 IBF 슈퍼벤턴급 세계 챔피언 레드 와바. 사실 파키아오는 이른바 급조된 상대였습니다. 당시 방어전을 치러야 했던 레드 와바가 도전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파키아오는 당시 캐스터가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을 만큼 멀리 필리핀에서 온 조그만 복서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파키아오는 링 위를 지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경기를 이끌며 여유만만이던 복서의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송곳 같은 펀치를 끊임없이 쏟아붓는 파키아오의 인상적인 경기 스타일에 라스베가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지도를 높여가던 파키아오는 세계 중경량급 복싱을 호령하던 멕시코 3인방 안토니오 바레라, 에릭 모랄레스,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를 잇따라 꺾으며 세계적인 복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파키아오는 그렇게 한동안 전성기를 이어가며 세계적인 복싱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국 필리핀 또한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파키아오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나라 전체가 마비 상태가 되었고 필리핀 정부군과 반군도 내전을 멈추고 범죄율은 제로. 거리에는 차가 다니지 않을 정도였죠. 169cm, 60kg의 작은 체구를 가진 아시아인. 모두들 그의 한계를 점쳤지만 그는 보란듯이 예상을 깨부수고 하나씩 타이틀을 거머쥐며 복싱 역사상 최초로 8체급 석권을 이뤄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남들과 나누고 싶다며 하트재단을 설립해 조국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 40만 달러 이상을 소외계층 의료 지원에 써왔고 2013년 1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태풍 아이엔의 재난 현장에는 당시 받았던 파이트머니 전액 19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2015년 세기의 대결로 불렸던 메이웨더와의 경기에서 받은 파이트머니의 절반인 500억 원을 가난한 국민을 위해 기부했고 2018년 1월엔 집 없이 떠돌거나 곧 무너질 듯한 곳에 사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고향 마을에 집 전체를 지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산 파키아오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상하며 말합니다. 나와 싸우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다. 하지만 그 일을 게을리한 적은 없다. 매번 그렇게 나 자신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패배할 것이 두려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보세요.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요즘은 검색만으로 수많은 방법과 노하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음식 조리법부터 동영상 강의나 마음을 얻는 말하기 팁까지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몰랐던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했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요리. 그대로 말했는데 돌아오는 어색함. 무언가를 배울 때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생생한 경험에서 오는 노하우, 그곳에서 나오는 진심 또한 중요합니다. 한 번 한 번 더해진 그 모든 경험들은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되니까요. 보물 같은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